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카르그 섬 군사시설 50곳을 타격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39일째, 단 하룻밤의 결과입니다. 타격 목록에는 IRGC 벙커, 레이더 기지, 미사일 저장 시설, 방공 체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시설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대학, 병원,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타격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의미인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이번 작전의 주력 기체가 F-15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카르드 섬 군사시설 50곳을 하룻밤에 때린 전투기가 왜 이 기체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은 2인승 전천후 다목적 타격기입니다. 앞좌석에 조종사가 앉고 뒷좌석에 무기체계관이 앉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좌석은 눈이고 뒷좌석은 손입니다. 한 명이 밖을 보면서 적의 위협을 찾고 한 명이 표적 위에 정확히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혼자서 조종하면서 동시에 표적을 조준하는 건 사람의 한계를 넘는 일이거든요. 이 역할 분담이 야간 정밀 타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표적 조준 포드라는 장비가 달려 있어서 깜깜한 밤에도 지상 표적을 선명하게 잡아냅니다. 낮이든 밤이든 고도에 관계없이 작전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카르그 섬 타격이 야간에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약 36,700kg입니다. 미 공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공대지 무장을 싣고 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에피퓨리 작전 전체로 보면 1만 회가 넘는 전투 출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가운데에 이 F-15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투기의 전적입니다. F-15 계열은 공대공 전투에서 100승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피격으로 격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패 기록을 가진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이란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쏜 열추적 미사일이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 전투기가 어떻게 격추됐고 승무원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15가 정확히 어디를 때렸느냐입니다. 카르그 섬. 이란 본토 해안에서 약 25km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 하나가 이란 석유 수출의 90%에서 96%를 처리합니다. 이란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전부가 이 섬 하나를 거쳐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석유 시설을 폭격했느냐?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유 수출 터미널과 민간 에너지 시설은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석유 시설은 놔두고 이 섬에 숨겨져 있던 군사 시설만 골라서 때린 겁니다. 그러면 50곳이 넘는 표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벙커, 레이더 기지, 미사일 저장 시설, 기뢰 저장 시설, 방공 체계, 석유 터미널 바로 옆에 숨어 있던 군사 시설 전부입니다. 해안가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깔려 있었고 섬 곳곳에 레이더와 감시 장비 네트워크가 퍼져 있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는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섬에 온갖 무기를 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시설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대학, 병원, 박물관입니다. 간판에는 대학교라고 쓰여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드론 발사대와 미사일 부품이 쌓여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샤리프 공과대학교입니다. 겉으로는 공과대학인데 실제로는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가 손잡고 드론 항법 장치를 개발하던 곳입니다. 안에 AI 연구센터를 차려놓고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 설계에 쓰이는 첨단 컴퓨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2022년에 확산 우려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시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남파르스 석유화학단지라는 이름의 시설입니다. 석유화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질산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질산은 폭발물과 고체연료 추진제의 핵심 원료입니다. 미사일을 날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그걸 민간 화학공장 행세를 하면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혁명수비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민간 시설로 위장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한 다음 그 안에서 무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용합니다. 누가 봐도 대학이고 화학공장인데 문을 열어보면 미사일 부품 공장이었던 겁니다. 50곳 타격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이 섬 구석구석에 군사시설이 촘촘하게 숨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섬에 숨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카르그 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석유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이 섬에는 혁명수비대 해군 제112 졸파가를 수상전투 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하는 일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식별합니다. 무인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때 전술을 지휘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고속정 때 전술을 가장 잘 쓰는 세력이 바로 이 부대입니다. 고속정에는 대한미사일과 로켓이 실려 있고 마함 3형과 7형 흡착 기뢰도 운용합니다. 흡착 기뢰라는 건 선박 바닥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기뢰입니다. 대형 두나무로 정면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배 수백 척이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디를 쳐야 할까요? 배를 한 척씩 잡아서는 끝이 없습니다. 두매를 쳐야 합니다. 카르그 섬에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 바로 그 두뇌입니다. 이 두뇌가 선박 위치를 파악하고 무인기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고속정 수백 척에게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파괴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박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무인기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때 전술도 지휘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능력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전 세계가 쓰는 석유의 약 20%입니다. F-15가 하룻밤에 파괴한 건 벙커 몇 개가 아닙니다. 이 해협을 틀어주고 있던 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 F-15 격추 이야기입니다. 에피퓨리 작전 36일째인 4월 3일이었습니다. 이란 서부 상공을 비행하던 F-15 스트라이크 이글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이란 병사가 어깨에 메고 쏜 견착식 열추적 미사일이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공대공 전투 백승 무패라는 전적이 무색하게 지상에서 올라온 미사일 한 발에 떨어진 겁니다. 조종사는 수시간 만에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무기체계관은 자그로스 산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적진에 포위된 채 적진 탈출 훈련으로 배운 기술만으로 수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스스로 응급치료를 하면서 은신했습니다. CIA는 이미 구출됐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이란군의 수색을 교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미 특수전 역사상 가장 복잡한 구출작전 중 하나로 기록된 작전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 155대의 항공기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이 작전의 무게입니다. 이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세계 석유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유가 시나리오를 보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조기 종전하면 배럴당 약 13만 원, 봉쇄가 장기화되면 약 17만 원, 에너지 시설까지 직접 맞으면 약 25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한국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입의 약 34.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섬유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 가격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카르그 섬이 폭격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0년 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이 섬은 집중 폭격의 표적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86년까지 이라크 공군이 쏟아부은 폭탄으로 카르그 섬의 석유 수출은 하루 170만 배럴에서 70만 배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응은 더 참담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어린이와 청년을 발전소와 교량에 배치해 인간 방패를 만들라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참여 최소 연령을 12세까지 낮추면서 순찰과 보급 임무에 아이들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폭격을 막겠다고 아이들을 다리 위에 세우는 겁니다. 결국 마감 시한 90분 전인 동부 시간 오후 6시 32분에 2주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만날 예정입니다. F-15가 하룻밤 만에 카르그 섬의 군사 신경망을 무력화했습니다. 2주 휴전이 시작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이 섬은 불타올랐고 유조선 선원들이 페르시아만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